안녕하십니까,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 인문학 제50편째입니다. 인성 공식 총 7개 기둥 중에서 5번째 기둥 조직문화, 그 중에서 조직문화의 7번째 특성 중 마지막인 적응 본능,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는 왜 서로 닮을까? 부부가 산책하시는 모습과 두 분의 사진을 표지에 이렇게 좀 모셔놨습니다. 왜 부부는 서로 닮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 비밀이 문화의 특성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시죠. 문화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온 문화의 특성을 보시면 7개를 쭉 말씀을 드려왔어요. 투명 지배한다, 상호 연결한다, 간섭을 거부한다, 확장 본능이 있고, 저점을 지향하고, 비이성적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하실 적응 본능이 있다라는 7개 주제를 계속 공부를 해오시다가 오늘 적응 본능을 보시게 됐는데요. 이렇게 우리 고유 문화인 장독대를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의 특성 7번째 적응 본능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문화가 어떻게 확산되는가, 그 확산의 형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패드라고 해서요, for a day, 하루만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토막토막 난 것이 모여져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다가 유행이 큰 곡선을 몇 번 그리다 보면 추세, 경향이라는 이름으로 그 전체 흐름을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하루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패션을 유행 따라잡기, 그리고 트렌드를 추세 경향이라고 표현을 하죠. 문화의 확산 형태가 대개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루살이가 아주 초단기 전략이에요. 하루 살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때 그 TV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맞박이라는 이름으로 개그 소재로 활용된 단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온 동네에 맞박이 분식, 맞박이 문구점, 맞박이 당구장,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그 단어가. 이런 것을 초단기 전략인 하루살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약간 단기로 넘어가요. 시간을 조금 기간을 두면서 따라잡기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같이 동조를 하다가 그게 세월이 더 흐르면 장기 전략으로서 하루살이는 생각 없는 충동, 모방 단계를 거쳐서 유혹당하여 따라하다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동조하는 트렌드 경향으로 간다. 이렇게 문화 확산의 형태가 3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 하루 만에 죽어버리는 하루살이나 유행 따라장이를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게 하루살이 형태와 유행 따라장의 형태가 있어야 그것을 뿌리로 트렌드라는 큰 추세와 경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앞단계의 패드, 하루살이와 패션, 유행 따라쟁이도 나름대로 가치는 있으나 결국은 트렌드 쪽으로 간다라는 현상만 확산 형태로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응이란 생존의 최고 수단인데요. 생활 속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불을 끈다. 불을 먼저 꺼야 되는데 불을 끄지 않고 누가 불 질렀어 하고 불 지른 이를 잡으러 간단 말입니다. 이럴 때 불을 먼저 끄는 행위를 적응이라고 표현을 하고 범인을 잡으러 가는 행위를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적응과 대응이란 단어로 구분해서 쓰느냐? 배경은 적응은
다스려야 할 대상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적응이라 그러고, 대응은 다스려야 할 대상이 나 밖에 있어.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누구를 잡으러 간다는 거는. 그렇죠. 불을 끄는 거는 내가 결정하니까 바로 그 행위를 옮길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 뿌리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적응은 모든 원인이 나의 결정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나의 결정 때문에 내가 불을 끌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대응의 경우는 모든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를 잡으러 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적응의 단계에서는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반응이 나오고, 대응의 단계에서는 핑곗거리를 찾는 반응이 나온단 말입니다. 적응과 대응은 이렇게 큰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하려는 사람을 주인 또는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해. 대응을 생활화한 사람을 우리는 노예 또는 머슴이라 그래.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 그래. 그래서 적응을 계속 생활화한 사람은 무슨 현상이 벌어졌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그 현상을 해결하려는 방책을, 대책을 먼저 찾아요. 하지만 항상 대응에 나를 노출시킨 사람은 그 일이 왜 벌어졌는가라는 핑곗거리를 찾고, 핑곗거리를 찾아서 자기가 책임을 모면하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주인은 대책을 찾고 해결 방법을 추구를 해요. 그리고 화를 내지를 않아. 하지만 노예나 피지배자는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해결책보다는 핑곗거리를 찾게 된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시작서부터 적응과 대응의 어떤 단계를 내가 가지려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죠. 적응의 가장 큰 목적이랄까, 목표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최고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박완순 인성TV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 적응을 통해서 내 생활과 내가 속한 사회와 조직과 국가의 주인 또는 주인공이 되기 위한 길로 가고자 함입니다. 그 과정을 공부를 통해서 얻지 못하면 항상 피지배자의 입장인 노예가 되어서 핑곗거리를 찾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잘못된 내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게 된다 말입니다. 적응의 중요성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문화마다 속담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적응을 올바로 하기 위한 생활 속의 지혜를 짧은 글로 표현해 놓은 것을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속담은 사람들이 계곡 사이에 모여 살면서 터득함. 왜? 산과 산이 있으면 사람들은 계곡에 모여 살잖아요. 산 꼭대기에 모여 살지 않죠. 그럴 때 속자에 보면 여기에 계곡의 뜻을 나타내는 속자가 들어가 있어요. 모여 살면서 터득한 생활 지혜를 이야기 형식으로 전하는 말, 그게 속담이고요. 지역 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속담이 생성이 됩니다. 왜? 사막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생활의 지혜와 산속에서 살던 또는 바닷가에 또는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생활의 지혜는 확실히 모양새나 그 진행되는 과정이나 그 기대하는 결과치가 완전히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별화된 속담이
생성이 되며 이것이 때문에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가 그 안에 답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왜 부부가 닮아가는가? 부부는 동일한 생활 양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계곡에 모여 사는 사람들마다 형성되는 속담의 모양과 결과, 기대 결과치가 다르듯이 부부 역시 동일한 생활 양식에 노출되기 때문에 첫 번째, 동일한 음식을 먹게 되죠. 음식을 먹으면 씹잖아요. 씹는 것을, 음식에 들어온 거를, 씹는 거를 이화작용이라 그래. 그리고 저작이라고도 하죠. 저작작용을 하고 이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구강구조가 변해요. 그런데 부부는 같은 음식을 같은 생활권 내에서 계속 먹기 때문에 저작 구조가 비슷하고 이화작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강 구조가 비슷하게 변하면서 얼굴 모습이 비슷하게 변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동일한 생활 형태, 신체 구조가 변하죠. 침대 생활을 하는 분하고 온돌 생활을 하는 분, 그리고 텐트를 치고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들하고 신체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으로써 체형이 바뀐단 말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사진을 첫머리에 보셨듯이 이렇게 같은 생활 양식에 의해서 같은 모습의 얼굴 형태를 부부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문화가 같으면 체형이, 얼굴형이 같아진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로 전해서 지혜의 전달 도구로 삼는 것이 속담이며 각 문화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속담이 있다 설명드립니다. 문화의 적응 본능 확산이 어떻게 되는가 또는 어떠한 전략들이 있는가 이거 한번 보십시다. 요 설명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게 흔히 접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태와 양상, 경과가 어떻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산 전략에 따라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일반적인 확산 전략이 자강이에요. 자강. 자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확산 본능에 의해서 스스로를 키우는 거예요. 스스로를 강하게. 내 문화를 스스로 강하게 키워서 독립된 문화 형태를 만드는 모습을 자강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강해진 문화란 뜻이고요. 스스로 형성을 하고 자체 문화를 형성해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계속 창조해 나가면서 결과는 자기가 만든 문화를 유지해서 발전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자기네 문화가 없이 옆 나라의 힘센 나라의 문화를 따라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모강이라 그래. 모강. 모는 흉내내다 그런 뜻이죠. 모의고사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모사 이런 거 얘기할 때 흉내를 내는 거. 모를 강한 나라의 것을 흉내를 내는 문화 모강이에요. 이것이 생활 속에서는 베끼기라는 단어로 우리 많이 쓰이는데요. 이걸 벤치마킹이라고도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벤치마킹이란 짧게 설명을 다시 드리죠. 배 위에 갑판 위에 있던 의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쓸려 나가서 풍랑이 지나간 뒤에 그 의자를 다시 원위치 시키려니까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기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 벤치 다리에다가 의자 다리에다가 표시를 해. 벤치마크. 그리고 갑판에다가 의자가 있던 다리에다가 벤치 표시를 해. 그걸 벤치마킹이라 그래요. 그래서 5번 의자 그리고 밑에
가판에도 5라고 써놓으면 번호끼리 맞추면 의자 정렬이 쉽잖아요. 그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해요. 그런데 큰 배가 의자를 많이 가지고 운항을 했는데 그 배가 가는 길하고 작은 배가 가는 길하고는 길도 다르지만 속도도 다르고 의자들의 그 역할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일방적으로 남의 것이 좋다라고 해서 베껴오면 작은 아이가 큰 옷을 입은 것 같은 어색함 때문에 오히려 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생활 속 언어 각주구검과 연계시켜서 저 각주구검 벤치마킹의 허와 실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모강의 의미는 강한 것을 일방적으로 베끼는 거예요. 벤치마킹. 그러면 경과는 어떻게 되냐? 모방 문화, 맹목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 결과는 우리 문화가 흡수되어 그쪽으로 그리고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흡수되어 소멸되어 버린다. 그런데 자강 우리 문화 독자 문화를 완벽하게 키우지 못했어.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려니 그게 죽는 길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한 문화의 확산 전략이 뭐냐? 그게 4대예요. 4대. 4대란 말은 여기 4는 섬길 사예요. 대는 큰 대자야. 그래서 큰 것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4대주의, 4대주의. 4대주의를 우리는 일방적으로 나쁜 것으로 인식을 시켜 놓았으나 사실은 문화 확산 전략에 살아남기 위한 아주 묘한 한 수란 말입니다. 4대라는 것은 큰 것을 섬기되 큰 것에 좋은 것을 따서 우리 거와 융합을 시킨 거예요. 융합을 시켜서 취사 선택해서 그들의 좋은 것을 가져다가 우리 문화와 합쳐서 제3의 문화를 만들어내든가 우리 문화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쪽에 좋은 것만 갖다가 우리 거한테 병행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절묘한 적응, 생존의 기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흡수하지만 우리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것도 유지되면서 전체 문화는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자강의 경우에는 유지 발전이죠. 이건 자체 문화니까. 그런데 모강이 되면 그것을 흡수하는 순간 우리 문화는 소멸이 돼버리죠. 근데 4대는 흡수했으나 좋은 것만 따서 우리 것과 융합을 시켰기 때문에 발전, 계속 우리 것도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묘한 전략이며 어마어마한 신의 한 수, 그게 4대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 선조들이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나 일반 사회에서 4대라는 말을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하고 또 그 이미지를 전합니까? 일방적으로 잘못된 거로 알고 계시잖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롭게 인식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 좋은 예로 대한민국이 4대를 적응, 본능을 확산시키면서 생존의 기본 기술로 삼았던 이해가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4대 문화, 우리의 온돌 문화가 우리만 있어요. 중국에 있습니까? 일본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만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고유 문화예요. 그 우리의 건축을 한번 보실래요? 건축? 우리가 외국 거를 많이 따라왔다고는 하지만 이거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한옥 건축 기법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산등성이가 이렇게 선을 그리고 내려갔죠. 그럼 한옥의 처마를 보십시오. 처마가 산등성이와 똑같은 선을 이루어 가지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건축이 이렇게 처마 끝을 들어서 자연과 조화시킨 건축 기법이 없어요. 건축학자들이 이거를 보면 기겁을 해요. 혀를 내두르고 찬탄과 찬사를 보냅니다. 이게 우리의 고유 문화인 거예요. 우리의 한옥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중국의 어느 건물을 보십시오. 처마가 저렇게 되어 있나. 다 일자로 쫙 뻗어져 있죠. 건축이 그러하고 우리의 음식, 김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우리의 찌개가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죠. 우리의 언어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9300년 전에 한자와 동시에 만들어진 것이 한글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고 동조를 안 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문헌적으로 이미 입증이 되어서 관련 서적이 새롭게 출판까지 마친 상태예요. 이걸 여러분께 차곡차곡 전하는 계획이 지금 추진 중이고 곧 선을 보일 겁니다. 함께 가셔야 돼요. 93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한자이고 우리의 한글입니다. 한자와 한글은 9300년 전에 동시에 만들어진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제대로 전파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기대하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산 전략이 자강, 모강, 4대라는 전략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드디어 대한민국의 문화의 중심이 되는 문자가 자강이라는 모습으로 9300년 전에 만들어졌음을 밝히는 바이며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날이 곧 오리라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제50편 결론입니다. 문화의 적응 본능은 생존의 뿌리이다. 적응 과정은 하루살이, 유행, 추세로 구분되며 자강, 모강, 4대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문화 적응 본능의 최종 목표는 자강 문화 형성이다. 이를 위해 교육을 통한 문화의 중요성과 위력에 대한 인식 재정립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 중심에 박완순 인성TV가 있다. 박완순 인성공사 TV로 공부하는 사람, 박인공사 여러분, 문화가 우열과 옳고 그름이 없는 절대평가의 영역이라고는 하나 강한 문화, 약한 문화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세력의 크기는 국민의 정신 자세가 결정합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며 박완순 인성TV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